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의 거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진짜는 오늘 저녁이겠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모든 글로벌 시장이 기다렸던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하나 40조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주당 순이익은 0.67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가의 전망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써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게 뭐죠? 맞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죠. 그 부분을 확인했더니 그것도 월가의 예상치를 넘는 317억 달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길이 당연히 엔비디아는 올랐겠네요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장은 나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라고 말을 하며 시간에서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싶긴 한데, 일단은 시장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다. 그 와중에 시장은 또 하락할 핑계를 찾고 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내에서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겠죠. 오늘 저녁에 오히려 양봉을 띄우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AI 버블론까지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잠시 쉬었다가는 그냥 휴게소 정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9월은 도망차.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또 걱정인가 하고 봤더니, 원래 9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S&P 기준 12개월 중 가장 약한 달이 9월 달이었다고 하며, 평균 수익률은 그렇게 그 뜨거운 미국도 9월 한 달간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밑에서 2등은 누구냐? 바로 2월인데, 2월은 마이너스 1%로 이 정도면은 뭐 보합권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달들은 전부 다 플러스라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같이 맨날 자고 나면 오른다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도 9월 달에는 평균 13%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저런 흐름을 나타내니까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통계는 통계일 뿐일까요? 9월을 한번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은 뭐 다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빅테크가 아닌 미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A 주식과 B 주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클럽에 가입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들 중 1조 클럽인 기업은 모두 8개가 되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사우디 아람코 요렇게 8개인데요. 그런데 사우디 아람코는 그냥 국영기업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나면은 모두 빅테크 기업인데, 그 와중에 역시 워렌 버핏입니다. 버크셔 서희가 드디어 들어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도 페베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 등 여러 연예인이 한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엔터주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박살이 당연히 났겠죠. 그런데 이번에 또 슈가에 이어 NCT 테일이라는 멤버가 성범죄 피소 소식을 꺼냈다고 합니다. 다만 SM의 대처가 빠르긴 했습니다. 바로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엔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확률이 정말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그 회사의 자산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생겨도 이거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 투자는 많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좀 멀리 보자면은 한 1년 뒤, 2년 뒤를 보자면은 지금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YG 엔터의 차트인데요.
코로나 전에 그때 패배 사건, 버닝 썬게이트 그때 터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18년 말에 터지면서 주가가 쭉쭉쭉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역사적 저점이었다고 말을 해볼 수 있으며 그 이후로 고점까지 거의 한 4~5배 올라갔고 물론 코시국이었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그때 대비 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런저러한 사건으로 엔터주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만 잘 노려서 저점 매수를 잘 한다면은 또다시 한 1년, 2년 뒤쯤에는 결국 엔터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유행은 항상 돌고 돕니다. 어떠한 가수든 그 자리를 또 대세 자리를 꿰찰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시국이긴 하겠죠. 다음입니다. 갑자기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야, 역시 돈은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반도체가 엔비디아 영향으로 힘이 쭉 빠지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를 쭉 누르니까 다른 쪽에서 돈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거의 어딘가 바로 바이오와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바이오는 뭐 최근 내내 좋았으니까 2차전지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전고체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고체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시장에 한 호재가 돌았습니다. 삼성 SDI가 슈퍼카 업체에게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공급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게만 느껴진 전고체 배터리가 물론 가격 문제 때문에 슈퍼카 등 그런 고가의 차량밖에 들어갈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이어 B샘플보다 더 개선된 C샘플 공급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등장하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2차전지 대장주죠. LG엔솔과 삼성 SDI. 이제 LG엔솔은 60에서는 저 밑에 두고 쭉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삼성 SDI도 60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과연 2차전지가 저점에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LG엔솔 차트를 봤을 때는 꽤 괜찮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서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주저하는 정책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소 배당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실적과 상관없이 매분기 2,50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차 실적이 박살이 나더라도 무조건 매 분기마다 2,500원은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2,500원은 지금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이니까 매 분기마다 1%씩 배당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 4% 이상의 기대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2,500원만 주는 건 아니겠죠. 더 많이 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거 현대차는 진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하방이 생긴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율 35%를 제시했고 향후 3년 동안 4조의 자사주 매입 등 이런 것들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또한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도 현대차가 꺼내면서 오늘 장중 자율주행 관련주가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반응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SOS랩, 모트렉스, 슈어소프트테크 요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혹시나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장 소외주였던 플랜틴에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 길이 또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테마를 타고 단 3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그 테마가 뭔가 바로 딥페이크 관련 보안 관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 플랜티넷은 유해 영상 스트리밍 차단 기술 개발 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다 보니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은 물론 윗골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난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주가 이번 주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테마주가 과연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테마주랑 비교를 해도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딱히 아니고, 그리고 보통 테마주는 그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뭐 사상 최대다, 아니면은 뭐 작년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올랐다 등등 그런 뉴스가 쏟아지게 되는데, 딥페이크 관련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소식이 많이 쏟아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전국이 좀 떠들썩하다 보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몸을 숨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테마주처럼 뭐 한 달 동안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거래도 안 되는 ETF는 왜 있나요? ETF가 엄청나게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ETF를 검색하다 보면은 야, 이거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하루 거래량이 100밖에 안 되는 ETF도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ETF는 우리가 보통 좀비 ETF라고 부르죠. 사실상 미관리 상태의 상품이다 보니 거래량도 없어서 우리가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ETF인데, 또 관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의지도 딱히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ETF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좀비 ETF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TF가 갈수록 많아진 이유가 뭔가 봤을 때 당연히 신상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같은 섹터를 담고 있는 카피캣 상품도 너무 많이 생겼고,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치니까 뭐 관련 ETF가 4~5개 있더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투자하는 거는 거의 1개 아니면 2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개는 그냥 좀비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있나 봤더니 순자산 총액 50억 미만 ETF가 72개나 되고요.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00개도 안 되는, 야, 이 정도면은 거의 하루에 몇 개죠? 한 10개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완전 세상에서 잊혀진 ETF도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관리가 필요한 시점 같네요. 과감한 상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링 출시 한 달 지났습니다. 갤럭시 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평가를 봤더니 대부분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들어있는 기능이 뭔가 수면 측정 기능, 운동 기록 기능, 그리고 스마트폰 간단 조작, 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능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높은 가격대, 생각보다 두꺼운 반지,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야구 인기가 미쳤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관중이 사상 최초로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10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1000만 관중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경기의 25% 정도가 매진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매진이 나타난 팀은 바로 한화 이글스, 무려 60%가 넘는 경기가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 20대 여성의 프로야구 팬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여성 중 20대의 비중이 36%에서 41%,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에 가서 여성을 딱 보면은 거의 2명 중에 1명은 20대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많은 구단에서는 20대 여성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태풍 산산이 일본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본에 상륙할 예정인 태풍 산산,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걱정을 불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최강의 클래스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풍 산산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규슈 남부로, 근처 지역은 특별 경보까지 발령되었으며 60년 전 5,000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세만 태풍이랑 비교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태풍 산산 얼마나 세냐? 태풍 산산의 중심부는 최대 풍속이 50,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은 70이나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매미 있죠.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매미. 그때 최대 풍속이 초속 60이었다고 하니까 야, 얼마나 센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긴 합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뭐 경제적 피해가 나타날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이어트약 위고비 10월 출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 달에 한국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위고비가 출시된 국가는 미국, 덴마크, 독일,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한데, 이제는 한국이 추가된다는 거죠. 아니 길이 근데 그 비만약 있잖아. 물량이 부족해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선점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물량이 부족해도 그래도 이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 달부터 한국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이네요. 상차림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상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30만원, 대형마트는 39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 추석보다 약 2%가량 감소한 금액인데요. 아니 야 이거 물가는 원래 매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매년 증가던 비용이 이렇게 꺾인 것은 2004년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봤더니 작년에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가 올해는 작황이 개선되어서 싸졌고 또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 피해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피해도 없었던 점, 거기에 햅쌀, 축산물 등도 가격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차림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채소류 가격은 조금 비싸졌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중국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휩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반정부 시위가 작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야 중국에서 시위라니 와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시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성장세가 많이 정체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 중국 정부는 조금 강압적이긴 해도 그래도 야 이 정도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좀 강압적이긴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미국이랑 막 어깨동무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하지만 그 경제적 번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자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에서는 검열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위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로운 공모주가 상장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죠. 기간 평가가 좋지 않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패스를 한 공모주인데요. 하지만 지난주 공모주가 좋았다 보니까 야, 이거 혹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올해 코스닥 최대어 공모주이며 공교육 관련주라고 합니다. 내일 깜짝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률은 낮아 보이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